하관. 마동수는 꼬부린 자세로 죽었다. 염습사가 시신을 펴서 칠성판에 눕힐 때 등뼈에서 우드득 소리가 났다. 장의사는 투덜거렸다. 아이고, 하필 이 추운 날에 땅이 얼어서 곡괭이가 튕길 텐데. 시신을 윗목으로 밀어놓고 그 앞을 병풍으로 가렸다. 문상객이 많지 않아서 초상은 썰렁했다. 마동수의 배우자 이도순과 장남 마장새는 초상에 오지 않았다. 이도순은 고관절에 금이 가서 입원 중이었다. 마장새는 6년 전부터 괌에 사업체를 차려놓고 남태평양의 여러 섬들에 출장 다니고 있었는데 항공편, 선편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자신의 말이었다. 마장새는 마차새보다 2살 위였다. 마장새는 맹호부대 전투원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다가 현지에서 하사로 제대했다. 마장새는 한국으로 오지 않고 괌으로 갔다. 마장새는 베트남에서 알게 된 미군의 군속문관을 따라 괌으로 와서 작은 무역업체를 차렸다고 어머니 이도순에게 전화로 한번 알렸다. 마장새가 서울에 와서 세무서 직원, 경찰 간부들을 데리고 여자 끼고 술 먹는 유흥주점에서 놀다 갔다는 소문을 마차새는 형의 친구들한테서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마장새는 서울에 와서도 집에 기별하지 않았다. 마장새는 얼마 전에 편지를 보내왔는데 괌에서 한국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셈 치고 동거를 시작했으니 그리 아시고 언젠가 한국에 갈 일 있으면 데리고 가서 인사시키겠다고 말했다. 편지 봉투 속에 여자의 사진은 없었다. 이도수는 큰아들의 편지를 작은아들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읽어봐. 이 자식이 의절을 하는구나. 괌은 지금 몇 시인가? 마차새는 114에 괌 시간을 물었다. 괌은 남태평양의 먼 섬이었지만 서울과의 시차는 1시간 정도였다. 아버지의 시간과 형의 시간이 같은 띠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마차새는 믿기 어려웠다. 마장새는 아버지의 일을 입에 담지 않았고 아버지의 흔적이 묻어있는 일상의 떼국과 얼룩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았다. 마차새는 전화로 괌을 불렀다. 사무실 직원인 듯한 여자가 전화를 받아서 마장새 사장님은 미크로네시아로 출장 가서 섬에서 섬으로 이동 중이며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와야 연락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사는 동생입니다. 오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친동생인가요? 성함이... 그렇습니다. 마차새입니다. 우리 형은 장남이라서 장새고요. 마동수는 밤 10시에 입관되었다. 시신이 말라서 수위가 겉돌았고 관이 헐렁했다. 염습사는 종이를 구겨 넣어서 빈 자리를 채웠다. 시신은 턱에 수염이 서너 가닥 자랐고 입이 벌어져 있었다. 염습사가 가위로 수염을 자르고 천으로 턱과 머리를 한데 묶었다. 마차새와 고인의 상해 시절 동지라는 문상객 3명이 입관을 보았다. 동지들은 술에 취해 관 앞으로 고꾸라질 듯이 비틀거렸다. 마차새는 관 옆에 붙어 서서 입관을 지켜보았다. 죽은 아버지의 얼굴은 말을 걸 수 없이 적막했고 거기에 아무런 삶의 자취가 남아있지 않았다. 죽은 자의 얼굴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자의 대책 없는 무책임 속에서 편안해 보였다. 마차새는 아버지가 죽어서 더 이상 세상을 의식하지 못하고 부대끼거나 쓸리지 않게 된 것에 안도했다. 그 안도감은 마차새가 어렸을 때 술 취해 잠든 아버지를 보고 느낀 안도감과 같은 것이었다. 가라 가. 가서 썩고 오지마. 싹 끊으라고. 라고 문상 와서 술 마신 사내가 종잡을 수 없는 말을 짓거렸다. 장의사가 관뚜껑에 못을 박았다. 구멍을 미리 뚫어 놓아서 못이 쉽게 박혔다. 장의사는 망치질 2번에 1개씩 못 8개를 박았다. 못 박는 소리는 가볍고 사소했다.
입관이 끝났을 때 마장새한테서 전화가 왔다. 마차새가 전화를 받았다. 얘기 들었다. 네가 힘들겠구나 라고 마장새는 말했다. 네가 힘들겠구나 라는 말로 마장새는 아버지의 죽음을 자신으로부터 격리시켰고 초상에 갈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형, 못 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멀리 있어서 배 타고 괌에 가서 비행기 타야 되는데 파도가 높고 시간이 안 맞아. 어머니는 어때? 어머니? 형이 잘 알잖아. 미안하다. 임종은 네가 잘 모셨니? 아니, 난 나가 있었어. 나가서 여자 만나고 와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 그래도 네가 효자다. 네가 장남해라. 장례비 모자라면 외상으로 해놔. 돈 보내줄게. 형 못 온다는 거야? 야, 나중에 갈게. 멀기도 하지만 여기 일이 꼬여서 몸을 뺄 수가 없어. 네가 힘들겠구나. 형 지금 서울에 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목구멍을 넘어오는 말을 마차새는 눌렀다. 야, 너무 힘 빼지 말고 적당히 치러. 상병이 휴가 나와서 초상 치르는 게 말이 되냐? 국방하랴 효도하랴 정신없겠구먼. 야, 너 제대 얼마 남았니? 마차새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형이 초상에 오지 않는 편이 형에게나 고인의 혼백에게나 편안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마차새는 빈소를 문상객에게 맡겨놓고 어머니 이도순이 입원한 병원으로 갔다. 이도순은 6인 병실 구석자리에 누워 있었다. 머리맡에는 성모 마리아 속고상이 묵주를 걸고 있었다. 자정이 넘었는데 이도순은 수면제가 듣지 않아서 잠들지 못했고 약기운으로 어지러웠다. 이도순이 아들 쪽으로 돌아 누웠다. 너 아직 부대 안 들어갔니? 휴가가 연장됐어요. 연장이 돼?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이도순이 아들을 쳐다보았다. 눈동자에 시선의 방향이 없었다. 마차새는 어머니의 눈이 지나간 시간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마차새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다. 이도순은 벽 쪽으로 돌아 누워서 울었다. 터져나오는 울음과 울음을 누르려는 울음이 부딪히면서 울음이 뒤틀렸다. 입 밖으로 새어나온 울음이 몸속에 쟁여진 울음을 끌어냈다. 몸 밖의 울음과 몸 안의 울음이 이어져서 울음은 굽이쳤고 이음이 끊어질 때 울음은 막혀서 끽끽거렸다. 그 울음은 남편과 사별하는 울음이 아니라 울음으로써 전 생애를 지워버리려는 울음이었으나 울음에 실려서 생애는 오히려 드러나고 있었다. 몸속에 저렇게 맹렬한 폭발성 에너지가 쌓여서 조용한 일상이 되어왔던 어머니의 생애를 마차새는 짐작할 수 없었다. 돌아 누운 이도순의 등뼈가 흔들렸다. 말리거나 달랠 수 있는 울음이 아니었다. 옆 침대에 누운 당뇨 환자가 짜증을 냈다. 이봐, 잠 좀 잡시다. 독방으로 가든지. 마차새는 어머니의 등뼈 위에 모포를 덮어주고 병실을 나왔다. 마차새는 새벽 1시에 빈소로 돌아왔다. 고인의 동지 3사람은 양은 소반을 가운데 놓고 소주를 마셨다. 마차새는 군복에 굴건을 쓰고 영정 앞에 앉았다. 영정은 고인의 동지들이 가져온 사진을 확대한 것인데 마차새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영정 속의 마동수는 깃이 넓은 정장 차림에 포마드를 발라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있었다. 콧날에 윤기가 흘렀고 눈썹이 짙었다. 영정 속에서 마동수는 젊어 있었는데 사진틀 밖을 내다보는 시선은 불안해 보였다. 영정 위로 향연기가 흘렀다. 마차새는 영정 속의 아버지가 낯설어서 고개를 돌렸다. 내가 하춘파다. 네 아버지 동지야. 라고 자신을 소개한 문상객은
팔에 검푸른 핏줄이 드러났고 얼굴에 저승꽃이 피어 있었다. 하춘파는 초저녁부터 취해 있었다. 야, 마상병, 너 나 알지? 너 고등학교 때 명동에서 봤잖냐? 눈 오던 날. 라고 하춘파가 말했다. 그때 마차새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머니의 성화로 닷새째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아버지는 명동 송당 건너편 골목 술집에서 취해 있었다. 그때 아버지와 함께 마시던 취객 중 한 명이 하춘파였다. 추운 겨울 저녁이었다. 마차새는 술집에서 내다버린 연탄재에 남은 불을 쬐면서 유리창으로 술집 안을 들여다보다가 안으로 불려 들어갔다. 아버지, 엄마가 오시래요. 마차새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마동수는 벽 쪽으로 얼굴을 돌렸고 하춘파가 말했다. 아하, 부인께서 보내셨구나. 금실 좋구먼. 알았다 이놈아, 한 잔 먹어라. 하춘파는 교복 차림의 마차새에게 술잔을 내밀었다. 너 상해 알아? 내가 네 아버지하고 상해 동지다. 그럼 잘생겼다. 애비보다 낫구나. 라면서 하춘파는 소매로 입을 닦았다. 그날 마동수는 교복 입은 아들을 앉혀놓고 2시간을 더 마셨다. 마차새가 술 취한 어른들의 말을 대충 들어보니까 하춘파라는 노인은 청계천 유가에서 중고서적상을 경영했는데 사회주의 계통의 서적과 문서를 모아서 지식인 사회에 공급해오다가 무슨 일로 걸렸는지 2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왔다. 너 상해 알아? 그놈 잘생겼다를 거듭하면서 술 취한 하춘파는 트림을 했다. 술집 주인이 다가왔다. 학생이 아들인가? 어서 모시고 가. 우리 집에서 벌써 이틀째야. 술값은 나중에 받을게. 모시고 가라고. 사실 집을 나설 때 어머니의 말은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것은 아니었다. 가서 찾아봐. 청진동이나 미도파 뒷골목 쪽을 잘 들여다봐. 찾아서 끌고 오지는 말고 그냥 죽었나 살았나만 보고 와. 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그때 마차새는 식은 꽁치 토막으로 향하는 허기를 참고 있었다. 오늘 초상에 나타난 사내들은 상해, 여순, 대련, 장춘, 길림을 떠돌던 시절에 살해되었거나 실종된 친구들, 해방 후에 버마, 타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버린 뒤 소식이 끊어진 친구들, 동지로 위장해서 수많은 동지들을 일경에 밀고 하고 자신도 살해당한 밀정들과 무수한 배신자들을 이야기했다. 사내들은 자기 손으로 죽인 살인의 기억을 회상할 때 얼굴빛에 동요가 없었고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마차새는 병풍 앞에 꿇어 앉아서 사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내들은 석유골로에 찌개를 데워 먹어가며 새벽까지 떠들었다. 야, 마동수 저놈은 젊었을 때부터 회색이었어. 기회주의자였지. 아나키가 아니었다고. 맞아, 저놈은 노선이 없었어. 저놈은 아나키를 아나키하는 놈이었어. 저놈은 벼랑 끝에 내몰려서 구름에 올라타려는 놈이었지. 저 영정사진의 표정을 보라고. 딴 데 쳐다보고 있잖아. 이제 돼져서 구름에 올라탔겠네. 그래도 저놈이 밀정질 안 한 게 다행이지. 우리들 몰래 했을지 아냐? 밀정질을 내놓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야, 파묻기도 전에 씹지들 마라. 너는 노선이 선명해서 그 지경이 됐냐? 자유당에 붙어먹은 것도 노선이냐고. 야, 노선이 밥 먹여주냐? 현실을 봐야지. 넌 그만치 처먹었으면 밥 하지 마. 네 노선이 밥이라는 건 다들 알아. 현실을 봐라. 현실을 보라고. 그만치 고생하고도 고생이 모자라서 눈을 못 뜨냐? 야, 넌 그래서 눈 뜨고 밥을 보는 거야? 관도 그만해. 여기 초상집이야. 상병 달고 나와서 초상 치르는 애를 좀 보라고. 야, 마상병, 이 꼴 봤지? 너 나라 잘 지켜. 말들이 부딪혀서 누가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 마차새는 굵은 쓴 머리를
병풍에 기대고 졸았다. 마동수의 죽음은 조간신문 1단 기사로 실렸다. 마동수의 동지들이 그의 죽음을 신문사에 알렸다. 기사는 고인이 1930년대 상해에서 반식민 반제국 활동에 종사했고 임정의 외곽 조직에서 공연단체를 조직해서 민족자결의 문예운동을 전개했다고 모호한 어휘를 엮어놓고 있었다. 마차세는 아버지의 죽음이 신문기사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신문은 마동수의 영정사진을 싣고 있었다. 이 사람이 날 낳았구나. 마차세는 신문에서 눈을 돌렸다. 마동수의 묘지는 시립공원묘지의 맨 꼭대기였다. 3평짜리 무덤의 대열이 산등성이를 돌아나갔다. 마차세가 영정사진을 들고 맨 앞에서 산길을 올라갔다. 마차세는 군복에 굴건을 쓰고 있었다. 운구할 사람이 모자라서 묘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관을 들었다. 산길이 가팔라서 운구는 여러 번 쉬어갔다. 사냥꾼들이 모닥불로 언 땅을 녹여서 구덩이를 팠다. 마동수의 시신은 오후 4시에 하관되었다. 산을 내려올 때 바람이 불었다. 마차새의 굴건이 바람에 날려갔다. 마차새는 야전잠바 주머니에서 군모를 꺼내 썼다. 저녁 어스름에 기온이 떨어졌다. 바람에 날리는 눈가루에서 석양이 빛났다. 내려가는 길은 관이 없어서 수월했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은 문득 가볍게 느껴졌는데 아버지가 몸은 땅에 묻혀도 그 혼백이 떠나지 않고 서울 청진동의 어느 여인숙에 머물면서 산 사람들의 생애에 개입하는 일이 없기를 마차새는 바랐다. 마차새는 사무제를 지내고 이틀 후에 귀대했다. 동부전선은 깊은 겨울이었다. 얼어붙은 산맥에 바람이 스칠 때 바위에 칼 가는 소리가 났다. 봄에 마차새는 병장으로 승진했다. 이딸린 고지들이 아지랑이 속에서 부풀어 보였고 산맥에 실록의 풋내가 자욱했다. 안개가 짙어서 경계 강화지시가 자주 내렸다. 초병들은 찬 안개를 마시면서 안개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안개는 안과 밖이 없고 앞과 뒤가 없어서 안개 속에서 초병들은 자신의 위치를 식별할 수 없었다. 철책선과 적 지피들이 지워졌다. 가는 구멍 안에 안개가 가득 차서 초병들은 아무것도 조준할 수 없었다. 이따금씩 안개가 갈라지는 새벽에 먼 고지의 윤곽이 어둠 속을 흘러갔다. 안개는 마주 겨누는 적대관계의 구조물들을 지워버렸지만 날이 밝고 해가 떠서 안개가 걷히면 젖어서 빛나는 산맥 아래로 철책선과 GP와 대전차 장애물들은 다들 땅 위의 제자리에 들러붙어 있었다. 박상희가 편지를 보내왔다. 차세에게 너네 아버지 돌아가신 걸 신문에서 보고 알았어. 겨울에 네가 휴가 나왔을 때 나 만나느라고 임종을 못 지킨 것이 아닌지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어. 네가 불편할 것 같아서 문상을 가지 않았어. 신문 기사를 읽고서 너네 아버지가 무서운 시대에 태어나서 고생 많이 했다는 걸 알았어. 그러나 나는 네가 아버지의 굴레에서 풀려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 풀려난다는 것이 가능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야. 너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우리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늘 더 가엾다고 말했어. 그 말을 듣고 아버지 병수발을 드는 너를 생각했어. 너의 고지에도 봄이 와서 나무들이 꽃을 품어내고 있겠지. 너의 추위가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따뜻해 왔어. 요즘 꽃핀 벚나무를 그리고 있는데 그림 속에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가 힘들어. 핀 꽃이 아니라 피어오르는 꽃, 피어있는 꽃을 그리고 싶어. 그걸 그리자면 밑그림이 없이 바로 붓질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너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나는 밑그림 없는 세상을 생각했어. 꽃핀 나무를 그리면서 네 얼굴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했어. 꽃핀 나무를 들여다보는 네 얼굴, 네 얼굴에 살아있는 시간을 그리고 싶었어. 밑그림 없이 말이야. 난 여러 회사에 입사 원서를 내고 면접도 봤는데 아직 오라는 데가 없어. 더 기다려 봐야지.
대통령이 죽자마자 세상이 뒤숭숭해졌어. 사람들이 납작 엎드리고 길길이 날뛰고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기업들도 신입사원 채용엔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만 쓸게. 좋은 소식 못 전해서 미안해. 이제 병장 됐겠네. 상희. 마차새는 그해 가을에 제대했다. 제대 명령을 받던 날 저녁에 마차새는 박상희에게 편지를 썼다. 어제 제대 명령을 받았어. 보름 후면 나는 서울로 돌아간다. 지난번 너의 편지에서 밑그림 없이 붓질을 하고 싶다는 구절을 눈여겨 읽었어. 네가 그리고 싶은 것이 뭔지는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게 그려질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어. 미안해. 하지만 진심이야. 너를 얕보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릴 수 있는 한계를 말해보려는 것이야. 네가 우리 아버지 초상에 오지 않은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네가 왔으면 어색하고 쑥스러울 거야. 난데없이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의 동지라는 사람들이 문상 와서 술 먹고 떠들어서 내가 힘들었어. 아버지의 청춘 시절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어. 아버지의 관이 내려갈 때 동지라는 사람들이 꺼이꺼이 울었어. 이제 내가 이 고지를 내려가면 아버지는 땅에 묻혀서 없을 테지만 아버지는 죽어서도 저승으로 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싶어. 대통령도 죽었지만 떠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헛된 생각이기를 바래. 3년 동안 이 고지에서 산맥에 눈 내리고 비 내리고 새잎 돋고 낙엽 지는 걸 보고 나니까 그걸로 마음이 가득 차서 다시 생각을 추슬러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는지 막막하구나. 서울에서 만나자. 세누주점에서 말고 딴 데서. 육군 병장 마차새 씀. 마차새가 제대 수속하러 대대본부에 갔을 때 보급계 연료 담당 조수 오장춘은 2달 먼저 제대하고 없었다. 그가 제대한 직후에 사단, 연대, 대대의 군수 담당관들이 군용 휘발유를 빼돌려서 민간에 팔아먹은 범죄가 적발되었다. 장교 3명, 하사관 2명이 헌병대에 끌려갔고 오장춘은 민간인 신분이므로 검찰에 이첩되었다. 마차새는 그 소식을 대대본부에서 들었다. 마차새는 총기를 반납했다. 가을이 깊어서 산맥에 낙엽이 날렸다. 마차새는 고지에서 내려왔다. 소초에서 중대로, 중대에서 대도로 내려가는 길에 낙엽이 쌓여서 발목까지 빠졌다. 서울로 가는 야간 군용 열차는 동해 남부를 우회해서 내륙을 통과했다.